제가 대학 생활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면 바로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입니다.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좋은 기회를 잡을 확률이 정말 훨씬 높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생활에서 꼭 하기를 추천드리는 것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영상은 이 중에 한 개라도 안 하면 대학 생활 잘못한 거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일반화보다는 나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짧게나마 사회생활을 해본 선배로서 내가 하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것들과 이런 거 좀 더 해볼 걸 하고 아쉬워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3년 8월에 성균관대에서 감사하게도 최우등 졸업을 했고 2년간 PD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점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특히 문과라면 꼭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체 생활, 그 중에서도 기업 주간 대외 활동과 학회입니다. 보통 고학년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한 2학년 때쯤부터 한두 개씩은 계속 지원을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업 주간 대외 활동과 학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현직자분들을 포함해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 거잖아요.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도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공모전을 준비해서 현직자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브랜드의 일원이 되어서 그 행사를 함께 기획을 해볼 수도 있고 제가 했던 대외 활동 중에 하나를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CJ 도너스 캠프 대학생 봉사단이라는 대외 활동을 했는데요. 저는 패션 뷰티 팀으로 활동을 했지만 거기 요리, 공연, 방송 등등 되게 다양한 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각 부문을 대표하는 실무자분들에게 강연을 들을 수도 있었고요. 또 제가 직접 제가 원하는 멘토님을 선택을 해서 그 멘토님과 자리를 가지고 비슷한 고민을 나누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요. 활동이 끝날 때쯤에는 이 여러 부문이 함께 모여서 쇼케이스 하나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소재가 많아지겠죠. 이것처럼 규모가 큰 기업에서 주관하는 대외 활동은 활동비를 주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꼭 알아보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이제 막 처음 모집하는 대외 활동보다는 최소 3기 이상 5기 이상이면 더 좋고 후기가 넘쳐나는 그런 대외 활동 중에 잘 골라서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준생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현직자의 실제 업무를 알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제가 퇴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PD 일을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PD가 기획하고 편집하는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콘텐츠 데이터도 볼 줄 알아야 하고 광고 예산 관리 같은 것도 내가 할 줄 알아야 하고 저도 그랬듯이 그 직무를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알려진 실무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입사를 했다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좀 더 컴팩트하고 빠르게 정말 실제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프라임 커리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가 다른 직무 부트캠프와 가장 큰 차별점이 말 그대로 실제 업무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원하는 직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채팅 UI가 활성이 되면서 저한테 1:1 온라인 사수가 생겨요. 그때부터 이분이 저한테 실제 신입사원이 하는 업무를 과제로 주시면서 레퍼런스랑 모범 답안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십니다. T브랜드 마케팅으로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현직자분께 실제 과제를 받고 한 과제를 끝날 때마다 모범 답안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이 과제를 직접 해보면서 마케터라는 것이 뭔가 트렌드를 분석해서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 마케터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연결 감사 보고서도 볼 줄 알아야 하고 재무 성과 분석도 해야 하고 창의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재무 성과 같은 것도 다 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중에 있는 직무 관련 강의들이 되게 대표적인 특정 스킬셋만을 강조를 하는데 이 프라임 커리어 사이트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알아야 하는지 실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과제를 받으면서 그걸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현재는 마케팅, PM, 데이터 등등 31가지 직무가 오픈이 되어 있고 이 강의들은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실무 아티클 부분을 클릭하시면 현직자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실무 아티클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익숙한 브랜드들로 쭉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도 되게 빨리 되고 제가 트렌드 분석을 할 때 활용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분들 중에 인턴 이제 막 처음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어서 되게 막막할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있는 많은 자기소개서 강의들은 물론 도움이 되지만 직무나 어떤 기업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되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뾰족하게 팁을 얻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프라임 커리어 사이트에는 1:1 인턴 멘토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또 직무별로 등록되어 있는 많은 현직자분들에게 신청을 하시면 서류, 면접 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커리어 고민까지 상담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 생활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면 정말 고민 한번 하지 않고 바로 교환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어 실력이나 해외살이에 대한 로망?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영국으로 한 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4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서 되게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였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뭔가를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정말 없어 보이더라고요. 춤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춤이 좋아져서 크루를 만든다는 친구도 있었고 디저트를 배우러 파리에 가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되게 취업을 위해 달려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저랑은 되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못할 건 또 뭐야 이런 마인드로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의 전환점처럼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본가에서만 살아서 그런 거긴 한데 생활력과 독립심이 좀 늘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원래도 집에서 요리 거의 안 하고 밖에서 혼밥하는 것도 눈치 보여서 잘 못해서 거의 막 포장해와서 먹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혼자 여행도 갈 정도로 혼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던 한국 마트의 과일이나 고기 가격 이런 것들도 되게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이런 면에서도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워홀이나 여행과 비교했을 때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교의 보호를 받으면서 학교의 커리큘럼 안에서 현지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건데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학교 수업, 행사, 파티 아니면 하다못해 기숙사에 살기만 해도 현지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이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기빨릴 수도 있는데 그 적은 기간만 지나면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살아보겠어 하는 생각을 정말 매일매일 하게 될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한 일주일 전쯤에 기숙사 플랫메이트 친구들이 저한테 영국식 전통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를 직접 요리해서 열어준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가끔 그때 사진을 찾아볼 정도로 정말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이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해외에서 일까지 하면서 사는 게 정말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학교의 보호를 받으며 그 체계적인 커리큘럼 안에서 나한테 이런 좋은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고 뭐 영어나 다른 외국 문화에도 아예 관심이 없어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교환학생 기회를 꼭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활동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가치관이나 습관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틈틈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각 잡고 매일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뭔가를 경험을 하다 보면 에피소드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생겼을 때 노션이든 블로그든 자기가 되게 잘 이용하는 플랫폼에다가 한 곳에 아카이빙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취준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습관인데요. 우선 취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취업 준비에 뛰어들 때가 되면 아마 진짜 막막할 거예요. 나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업마다 자기소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그 문항에 맞는 경험을 뽑아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정리를 안 해두면 높은 확률로 기억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 극복 경험을 써야 하는데 내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거라도 이런 활동과 에피소드들을 한 곳에 정리를 해두면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소재거리를 찾는 데 정말 도움이 되고, 이런 행사 진행할 때 이런 일 있었지 하면서 생각이 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관련된 사진들까지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저는 그런 정리를 안 해둬서 막 4, 5년 전 사진까지 갤러리 뒤지면서 사진을 되게 어렵게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대학생분들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사진 500만 장씩 찍으시잖아요. 그 틈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활동의 그 사진을 찾는다? 이거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관련된 사진들과 내가 겪었던 경험 아카이빙 해두시는 것 꼭 추천드립니다. 취준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되게 사람이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돌아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 생활이든 취준을 할 때든 직장 생활이든 한 번씩 꼭 불안하고 자기 확신이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대학생 때는 취업하면 되게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아니었고,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생일 때 되게 좋아했던 카페가 있어요. 정말 그냥 좋아했던 카페인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해외에 갈 일이 없어지면서 그 카페를 잠깐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 블로그를 보면서 나 이때 이 카페 되게 좋아했지 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취준하다가 힘들 때 그 카페에 그냥 무작정 간 적이 있는데, 딱히 뭘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카페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저의 그 주의 불안함이 조금 해소가 되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했구나 하는 과정도 깨달을 수가 있고, 저는 그런 걸 깨닫는 과정에서 내 내면이 한 번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준을 위해서 취준용 아카이빙, 그리고 나의 취향을 담은 기록하는 공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기를 내되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밸런스를 잡는 게 저도 되게 어려웠는데, 우선 용기를 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쪽팔림을 감수할 용기를 내세요.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외 활동에 지원하려고 SNS에 뭘 올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주위 시선이 신경 쓰인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길 거예요. 저도 되게 그런 것들을 남 눈치를 많이 보면서 망설이곤 했는데, 제가 짧게나마 사회생활을 해보고 주변을 보고 나니까 그런 쪽팔림을 감수하고 뭔가를 해본 사람, 어딘가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좋은 기회를 잡을 확률이 정말 훨씬 높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번씩 쪽팔림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이 바라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내라는 말이 조급해지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뭔가를 많이 하면서도 도태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갓생에 집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챙기면서 제가 더 완전해졌냐를 생각하면 아니었거든요. 하나라도 조금 놓치면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냥 최소한의 것들만 챙기면서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대학 생활을 원 없이 마음껏 즐기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은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활동들과 습관 포함해서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시되 너무 조급해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은 취준생분들은 저희 조금만 더 화이팅 해서 같이 힘내봅시다. 그럼 안녕!